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지난주 금요일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와서 파면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도 다 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 선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핵이 기각돼서 한덕수 총리가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한덕수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내용이 간단치 않았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이걸 놓고 김부겸, 김동연 민주당의 비명계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실익도 없고 왜 지금 이걸 또 하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길길이 날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대로 물러서면 이제 민주당 윤 대통령의 복귀를 지켜봐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사건 선고는 윤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와 같은 날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나왔지만 이건 이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최상의 시나리오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자,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사건 선고를 미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덕수 사건의 선고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 전체 운영을 책임진 헌재소장 권한대행 문영배 재판관이 있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의 주심 판사 바로 김영두 재판관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8명입니다. 묘하게도 중도 2명에 진보 3명, 보수 3명. 자, 그런데 보수 3명은 단순히 보수라고 하기에는 좀 중도 성향의 보수입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3명 중 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은 상당히 강한 진보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리드하고 이 몇 명만 설득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은 쉽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지난주 금요일 선고가 날 줄 알았는데 이게 물 건너가면서 기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몰려가서 협박을 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헌법재판소 내부의 상황입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사건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난 데는 문영배 권한대행을 주심 판사인 김영두 재판관이 눌렀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두 재판관은 중도 성향, 그리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인사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향은 사실은 중도 보수 쪽이 가깝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정정미, 김영두 두 사람 다 중도 성향이지만 김영두 재판관이 좀 더 보수 쪽에 가까운 중도라는 겁니다. 물론 한 사람의 재판관의 성향을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단순하게 가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은 진보라고 쉽게 판단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 경우는 진보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명수가 추천했던 김영두 재판관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엘리트 판사 출신입니다. 한덕수 총리 사건의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있다는 것은 김영두 주심의 영향력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눌렀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 우리가 관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지 헌재 내부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이 미치고 펄쩍 뛰는 겁니다. 이재명이 헌법재판소의 정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은 정치 세력과 이렇게 정보를 주고 의견을 구하고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미치고 펄쩍 뛰는 겁니다. 자,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결정문입니다. 문구 하나하나에 따라서 여야의 피가 마릅니다. 특히 이재명의 피가 마를 겁니다. 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도 그래서 주목을 끄는 것은 김영두가 주심판사로서 한덕수 총리 선고를 이끌어냈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는 주심판사가 정형식 재판관이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아마도 이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서 힘을 발휘하면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김영두 재판관이 만에 하나 보수 쪽에 도움을 준다면 4대 4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보수 목소리를 높게 내고 있는 사람은 김복형 재판관이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안에 안 들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가장 진보적인 성향은 정계선, 가장 보수적인 성향은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물입니다. 김복형의 이름이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법리 논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논리도 지금 김복형이 가장 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요즘 현재 분위기, 결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영두 주심 판사가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누르고 한덕수 총리의 선고를 이끌어냈다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만큼 문영배가 이제 힘을 잃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도 한덕수 총리의 결정문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무엇보다 내란죄, 삭제 이 부분이 거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펄펄 뛰는 이유 짐작하시겠죠.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